뇌 인지심리학자들이 뇌는 헛똑똑이다라고 불러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우리의 행동력은, 결정은 사실 감정 때문에 일어나요. 근데 이성적인 이유를 댈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보다 이성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데요. 감정이 움직여요. 그리고 뇌는 왜 어떤 게 헛똑똑이냐면 상상하고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럼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람으로 말한다.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 100억 부자야. 나는 지금 100억의 사업가야. 라고 단언을 해버리면 이게 어떤 견인의 역할을 하냐면 이 말을 들은 뇌는요. 진짜 이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요. 우리는 가장 재밌는 주제가 심리학적으로 뭐냐면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랑 대화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뒤돌았을 때 기분 좋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얘기를 많이 하게 하면 이 사람이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경청은 상대를 설득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럼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하면 그 사람은 뭔가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려고 할 때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 타인의 얘기를 많이 끌고 오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7대3, 듣는 걸 7, 말하는 걸 3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단계가 지나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의 표면 언어를 듣는 게 아니고 상대의 내면 언어를 들으려고 해야 해요. 그게 경청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말을 적당한 온도로 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로 말을 할 때는 내 마음이 욕망적으로 잘 얘기해요, 그분은.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처럼 얘기할 때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먼저 줘요, 우리는 타인에게. 그러면 상대도 어떻게 돼요? 방어 기제를 올리죠.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비난을 하잖아요, 벌써. 그럼 상대는 내가 어떤 마음이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비난이 왔을 때 생각이나 판단이 오면 우리는 방어 기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경청을 할 때 어떤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냐면 감정의 문해력을 가지면 좋아요. 감정의 문해력은 뭐냐면, 문해력은 어떤 워딩을 표면 언어, 직독직해가 아니고 의미, 맥락과 정황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해석하는 능력이잖아요. 그 말을. 그거를 감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도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잘 못하거든요. 딱 3가지로만 압축하면 돼요. 이 사람이 미안해하는가, 혹은 부탁의 말을 하고 싶은가. 요거보다 조금 빠르게 오는 게 뭐냐면 상대가 어떤 불안을 지금 말하고 싶은데 자존심을 부리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탁을 하고 미안함을 전달하고 아니면 불안을 얘기한다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꽃을 사다 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기야, 쓸데도 없는데 돈이나 아끼지 이거 꽃을 왜 사와? 금방 시드는데. 이 얘기를 해요. 아니면 엄마한테 저 많이 듣거든요. 마음 쓴다고 사다 주면 엄마가 야, 너나 돈을 좀 아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근데 그걸 그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경청할 때 3가지. 미안함이나 혹은 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가, 혹은 이 사람은 불안한 게 뭔가. 이거를 듣는다면, 만약에 왜 이렇게 시드는 꽃을 사와, 돈 아깝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말을 남자친구가 경청하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듣냐면, 자기야, 자기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꽃을 받는 건 너무 행복하지만 우리가 우선은 대출금 갚고 돈을 모아야 당신도 부담이 없을 것 같거든. 그게 염려돼서 그랬어. 라고 하면 우리 돈을 좀 모아볼까? 부탁이란 말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할 때도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만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천진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을 때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좀 들으면, 걔가 좀 객관적이고 타당하다라고 하면 상대한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절하거나 부탁하거나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도 계속 연습해요. 저도 가끔 긴박할 때 놓쳐요. 근데 놓치면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언제 날 잡아서 이런 부분이 이랬어,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제가 단언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1년만 집중해서 하면 인간의 감정과 생각은 이렇게 계속 분리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안에 있는 인간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단어들을 기억을 하고 내 이 감정에는 어떤 단어들이 떠오를까를 계속 연습하면 이제 타인의 감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딱 1년만 연습을 하면 내 입 밖으로 나오면 걔가 나와져요. 근데 지레짐작해서 너무 뭉뚱그려 너무 많은 게 있어 라고 하지만 기술 공부하는 것보다 얘가 더 빠릅니다. 얘가 더 빨라요.
말은 행동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론을 장착을 하면 긍정 확언이 왜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냐면 뇌 인지심리학자들이 뇌는 헛똑똑이다라고 불러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우리의 행동력은 결정은 사실 감정 때문에 일어나요. 근데 이성적인 이유를 댈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보다 이성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데요. 감정이 움직여요. 그리고 뇌는 왜 어떤 게 헛똑똑이냐면 상상하고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럼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람으로 말한다.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 100억 부자야. 나는 지금 100억의 사업가야. 라고 단언을 해버리면 이게 어떤 견인의 역할을 하냐면 이 말을 들은 뇌는요. 진짜 이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인대요. 그러면 어떤 견인의 효과가 있을까요? 실행을 하려고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긍정 확언을 하면 좋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아마도 긍정 확언이 뇌에는 실제 현실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걔가 행동과 심리학적으로 좋은 리허설을 할 수 있게끔 긍정적 경험을 계속 상상하게끔 하는 게 행동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 긍정 확언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사회적 평정 능력이라고 해서 멘탈이 조금 튼튼합니다. 기복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평정할 수 있는 능력, 대화 중에 불편한 게 있어도 자기 의견을 소신껏 얘기하고 명료하게 얘기하고 주제가 엇나가지 않아요. 주제를 명료하게 가져요.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울 수는 있지만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존중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회적 승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타인에 대한 전공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배우려 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승인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뭘 배우지라는 걸로 질의를 굉장히 집요하게 많이 해요. 궁금증이 해결될 때까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존중을 안 하는지 알고 좀 긴장을 했다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자신을 노출하는 적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지위와 부를 은연중에 그 자기네 지위를 PR할 필요는 없어요. 중산층처럼 PR할 필요는 없어요. 나 이거 잘해요. 이거 잘해요. 이 PR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감정을 노출하는 것도 안정적이고 자신의 지위나 직급을 노출하는 것도 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아요. 많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6가지 중에 하나가 되게 호감도를 높이는 작업이거든요. 여유를 부려요. 이를테면 위트를 조금 넣는다거나 좋은 미소를 한 번씩 보인다거나 상대를 격려하는 거에도 능합니다. 왜요? 격려는 자존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안전하면요. 나 이거 잘해요. 나 이거 잘해요. 나 이거 잘해요.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존감이 약할 때 자꾸 모든 거를 껌껌이 인정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존감이 강하신 분, 튼튼하신 분 멘탈은 이거 잘하시네요 라고 인정해도 자기 자존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승인 능력, 조율 능력,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 자신을 노출하는 능력, 명료성 있게 말하는 능력, 신뢰와 호감도를 동시에 발휘하는 영역을 위트라는 영역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를 아까 긍정 확언하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거 해볼까요가 아니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무엇을 할까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업을 할 때 조금 피곤합니다. 좋은 뜻으로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doing이 언제 어디까지 무엇을 구체적이게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뭔지 아시죠? 권고하는 거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를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이분들은 충분히 파악됐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목표를 공동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는 요거까지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제의를 잘 하십니다. 이게 그들의 아주 특징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 언어학자가 사실 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예민한 얘기예요. 아비투스라는 언어 자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상류층은 아이들을 어떻게 언어 교육을 하냐면 식탁에서 문화와 사람을 알게끔 교육을 한대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외국어 공부를 시키는 거래요.
국어 공부. 뭔지 아시죠? 기능이라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능은 당연한 거고 문화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협력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언어 자본이 월등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저는 생각하기를 경제적인 것이 자리 잡으면서 문화적인 욕구가 지금 막 원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지금 채워가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책에서는 실타래처럼 엉클어진 우리의 소통 방식을 심리학적 관점과 대화법으로 쉽고도 깊이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당신도 결국 마음이 닿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